한상의 빛 1부에 이어서 오늘은 한상의 빛 2부를 감상하고 비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쓸쓸하고 불쌍한 사람이었을까요? 유미코의 독백은 남편이 왜 자살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열쇠의 말입니다. 동영상 1부에서는 이 열쇠의 말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의 시작도 이 말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말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남편의 뒷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유미코가 철로 위를 걸어가는 남편을 뒤따라가는 환영을 보는 장면은 꽤나 중요한데요. 바로 남편의 뒷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유미코는 남편의 뒷모습에서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봅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어두움입니다. 남편이 살아야만 했던 어두운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어두워서 빛이 없고 습하고 춥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유미코만이 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유미코만큼 남편을 잘할 수 있는 처지의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동병상련의 정서를 같이 나누었고 자연스럽게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둘은 늘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유미코는 남편의 뒷모습을 너무 늦게 봤습니다. 남편이 자살한 후에 그것도 재혼하여 살다가 말이죠. 남편이 스모 선수의 상투 얘기를 들려줄 때 유미코는 둔하게도 남편의 어두움을 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스모 선수의 상투를 보고 있으면 왠지 안 됐다는 마음에 견딜 수가 없다고 얘기했을 때 유미코는 바로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요? 라고요. 스모 선수가 안 됐다는 남편의 말은 곧바로 왜요? 라고 물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패배감과 절망감이 가져다준 남편의 우울감이 드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미코의 둔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남편이 스모 선수의 상투를 보고 있으면 왠지 힘이 빠진다고 말하면서 순간 눈이 사팔이 되어버리자 사팔뜨기가 된 현상에 예민하여 사팔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려고 세게 마사지를 하다 남편을 짜증나게 만듭니다. 대화의 흐름상 사팔이 중요한 순간은 아니었는데도 말이지요. 그리고 남편이 난 중학교밖에 안 나왔고 주변 머리도 없어서 평생 부자가 되기는 글렀어 라고 말할 때 유미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와 비교하면 전 결혼하고 나서 훨씬 더 행복해졌어요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미코와 남편의 대화를 보면 남편의 말을 유미코가 대응하는 것을 보면 뭔가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하는 말은 곳곳에 아픔이 감지되는데 유미코는 이를 느끼지 못하거나 크게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남편의 말은 유미코라는 벽에 부딪혀 그냥 되돌아올 뿐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아픔이 느껴지는 남편의 말에 유미코의 공감과 위로가 뒤따르지 않습니다. 만약 유미코가 좀 더 일찍 남편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그 뒷모습에 섬세하게 개입을 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남편의 자살을 막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미코는 남편의 뒷모습에서 확고함을 느꼈는데 확고한 남편의 뒷모습은 오랜 세월 다져진 단단한 뒷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남편의 뒷모습에서 단단함을 느끼는 건 시간의 깊이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남편은 오랜 세월 알아왔다는 말이 되는 거죠. 남편은 어엿하게 아내와 딸아이가 있는 사람인데도 그들과 이별을 택합니다. 그것도 죽음이라는 영원한 이별을 말이죠. 남편에게 유일한 가족이었던 유미코는 힘이 되어주지 못했다는 말이 됩니다. 왜 힘이 되어주지 못했을까요? 유미코는 남편이 자전거를 훔친다고 했을 때 그 일이 그렇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자전거를 훔쳐왔을 때는 한술 더 떠 자전거 다른 색으로 칠해서 알아볼 수 없게 해놓아야지 하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자전거를 훔치는 건 남편이고 막상 자전거를 훔치면 훔친 거 그 이상으로 남편의 마음에
큰 생채기가 난다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 생채기는 단순한 상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미코의 비루함이 엿보입니다. 비루함은 가난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법인데 자신의 가난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저항하거나 아니면 자신만의 철학으로 무장하여 그 가난을 남들과 다르게 이겨내든가 해야 합니다. 가난한 내가 자전거를 도둑맞았으니 대신 나는 부자의 자전거를 훔쳐도 돼 라고 생각하는 건 비굴하고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지금 유미코가 남편에게 왜 힘이 되어주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미코는 가난에 길들여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가난 속에서 살아왔고 가난은 그녀의 일상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유미코에게 가난은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가난은 어릴 때부터 감수해야 하는 운명이었고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움직일 수 없는 구조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결혼 이후 자신은 아이를 키우며 가정에 안주하면 되었고 가난은 남편의 몫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남편에게 가난은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가난은 삶의 절망이었고 가난한 삶은 희망이 없는 깊은 우울이었습니다. 같이 살면서 아니 오랜 세월 오누이처럼 지내다가 결혼하여 아이까지 두고 살고 있는데 남편의 깊은 우울을 눈치채지 못하고 이를 공감하고 이루하지 못한 건 유미코가 반드시 성찰하고 회한을 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유미코는 그제서야 비로소 남편을 제대로 애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유미코가 당신은 얼마나 쓸쓸하고 불쌍한 사람이었을까요? 라는 자신의 깊은 내면에서 터져나온 비탄을 담은 이 말을 너무도 쉽게 놓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천착해 나가는 가운데 쓸쓸하고 불쌍하여 스스로 죽을 수 있음을 그리고 거기서 삶은 끝난 게 아니라 완성되었음을 깨달아갈 수는 없었는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유미코한테 묻고 싶습니다. 설로이를 남편과 걸어가는 한영에서 유미코 당신은 왜 남편의 뒤만 따라가는가? 걸음을 재촉해 남편의 앞을 왜 가로막지 않는가? 유미코는 남편의 뒤를 따라가며 뒷모습을 볼 뿐입니다. 유미코는 한영에서 남편을 붙잡지 못합니다. 유미코가 한영에서조차 남편을 뒤따르던 걸음을 멈추고 남편을 그냥 보낸 것은 남편의 죽음에서 여전히 자신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는 남편의 자살에서 유미코 자신의 성찰이 간과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유미코는 남편이 왜 자살했는지 그 이유를 몰라 남편의 죽음을 붙들고 그 그림자 속에 살아왔는데 정작 남편이 왜 자살했는지 그 이유 속에 자신도 포함된다는 건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찻집 방문 후 남편은 단지 그냥 죽고 싶었을 뿐이라며 환상의 빛에 넘어갔다고 결론을 내버립니다. 이 지점에서 유미코의 현재 남편인 다미오가 보여준 중요한 행동을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미코가 삿발뜨기 청년을 미행하다가 남편의 뒤를 쫓는 자신의 환영을 본 후, 아니 남편의 뒷모습을 본 후 더 이상 남편을 뒤따르지 않고 멈춰섭니다. 전 남편의 죽음을 그제야 확실히 실감하며 오열하는 유미코는 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며 아무래도 좋아, 행복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아, 죽는다고 해도 좋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현재 남편 다미오가 나타납니다. 다미오는 찌를 듯한 눈으로 유미코를 노려보면서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유미코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다미오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유미코에게 집요하게 질문합니다. 이 집요한 물음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61쪽에 나와 있는데요. 61쪽을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요? 이런 데서. 응? 대체 어떻게 된 거요? 다미오 씨는 뒷걸음질 치는 제 어깨를 붙잡고 어쨌든 집으로 갑시다. 이런 데 있다가는 죽을지도 모르니까 하고 집으로 데려옵니다. 이제 그 밑에를 보면요.
차를 끓여주면서 다시 질문합니다. 이유를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소. 하며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제가 입을 다물고 있자 이 집이 실속? 하고 온화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그쵸? 여기에 이제 유미코는 바다를 보고 있었더니 그냥 슬퍼져서요. 춥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변명을 하죠. 그때 다미오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그런 곳에 숨어서 바다를 보고 있었던 거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다미오는 유미코에게 계속 묻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다미오는 어떻게 유미코를 찾아왔을까요? 우연히 유미코를 발견한 걸까요? 아니면 유미코를 미행한 걸까요? 우연히 유미코를 발견하고 미행한 게 맞을 겁니다. 우연히 유미코를 발견하고 미행한 게 맞을 거예요. 그러나 다미오가 유미코를 발견한 건 우연이었지만 다미오가 유미코를 미행하는 건 아니, 다미오가 유미코를 미행하게 만든 건 우연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시 그때 그 상황으로 돌아가 다미오가 되어 보겠습니다. 다미오는 집으로 가는 길에 바다를 접하고 있는 길에서 유미코를 우연히 발견하였는데 유미코의 행동이 예사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유미코는 뭔가 넋이 나간 듯했고 더군다나 어선이 방치되어 있는 모래사장으로 혼자 내려가더니 돌풍을 뚫고 광폭의 시커먼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마치 죽으러 가는 사람처럼 말이죠. 다미오는 유미코에게서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전 남편의 자살이 남겨준 어둠의 그림자를 유미코에게서 느낄 수 있었기에 더더욱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다미오가 유미코를 미행한 것은 유미코의 행동을 예사롭게 보지 않았다는 점, 시커먼 광폭의 바다를 향해 걷고 있는 유미코에게서 뭔가 불길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유미코를 예사롭게 보지 않고 유미코에게서 불길함을 느낀 점은 다미오가 만들어낸 필연입니다. 필연. 그리고 이 필연이 우연을 만들어낸 것이죠. 다미오가 유미코 앞에 나타나게 만든 우연은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유미코가 자신의 아내였기에 또한 유미코에게 애정이 있기에 유미코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뭔가 예사롭지 않고 불길함을 느낀 그 필연이 만들어낸 거라는 겁니다. 유미코에게 다시 묻습니다. 유미코, 당신은 왜 다미오처럼 남편 앞을 막지 않았습니까? 유미코, 당신의 필연은 왜 남편의 우연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유미코, 당신은 왜 남편의 우연을 우연으로 끝내게 만들었습니까? 찻집을 방문하기 전 유미코는 삿발뜨기 청년을 뒤쫓다가 남편과 같이 선로 위를 걸어가는 환영을 보았고 그 환영 끝에서 죽음으로 향하는 남편의 확고한 뒷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오열합니다. 아, 당신은 얼마나 쓸쓸하고 불쌍한 사람인가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찻집을 방문한 후 남편의 자살은 찻집에서 나와 선로 위를 걷기까지 2시간 만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단정해 버리고는 이 의문이 2시간을 환상의 빛으로 연결시켜 남편도 그날 환상의 빛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단정해 버리고 말합니다. 2시간이라. 유미코는 남편의 죽음을 이끈 의문의 2시간을 죽음을 결심하기에는 턱도 없는 시간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2시간은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 2시간은 단지 결행의 시간일 뿐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시간 속에서 남편의 우울은 깊어져만 갔고 깊은 우울은 죽음을 불러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미코는 2시간만으로 남편의 죽음을 단정해버리면 안 되었습니다. 2시간에 갇히다 보니까 남편의 죽음을 손쉽게 환상의 빛에 넘어간 거라고 단정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유미코는 2시간을 넘어 남편의 오랜 시간을 추적해 봤어야 합니다. 남편의 자살이 몹시 아팠다면 왜 남편이 아파했는지 알아봐야 했었습니다. 여기서 유미코의 할머니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네요. 유미코의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남편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고향에 가야 한다면서 국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남편과 할머니 두 사람은 모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후 할머니는 실종이 되었고 끝내 할머니의 생사는 알 수가 없어 3년 만에 사망 판결을 받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유미코는 할머니가 그렇게 사라지고 그 자리에 교대라도 하던 남편이 나타났다고 말하며 뭔가 오싹한 두려움 같은 것을 느끼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남편도 할머니와 같은 방식으로 사라졌기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여겨집니다. 남편이 선로 위를 걸어간 것은 그 길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선로는 중요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셈입니다. 제자리에서 맴도는 정체된 남편의 삶, 정체된 삶은 정지된 삶이기도 합니다. 남편은 비상을 꿈꾸고 싶지만 자신의 짧은 학력과 주변머리 없으므로 비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열차가 자신을 덮칠 거라는 두려움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던 의지가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도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좁고 축축한 가난한 아들의 집에 얹혀 사는 것이 영 싫었는지 할머니는 고향에 가겠다고 하면서 국도를 걸어갔습니다. 할머니가 고향을 향해 걸어갔다면 남편은 어디를 향해 걸어갔던 것일까요? 남편은 그냥 앞으로 걸어가고 싶었습니다. 등 뒤의 지상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상의 고단함과 소외, 절대로 뒤돌아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냥 그저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삶을 끝낸 게 아니라 삶을 완성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고 도는 삶을 살았던 남편, 가난의 굴레 속에 좀처럼 변화를 깨할 수 없었던 돌고 도는 고여있는 삶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로 위에 펼친 건 아닐까요? 늘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지만 거대한 뭔가가 가로막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고 누가 부르면 뒤돌아봐야 했던 그런 돌고 도는 삶을 선로 위에서 끝내고 싶었던 건 아닐까. 돌고 도는 삶은 어찌 보면 인간의 숙명이라 하겠지만 그 인간의 숙명을 끊어내는 것도 또 하나의 삶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환상의 빛 감상과 비평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라는 소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